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인사행정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만 가지고 인사행정을 다뤘지만은 우리는 교재에는 없지만 배포 자료를 통해서 앞에 먼저 동기이론을 한번 판서해보고 또 자료는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기이론 살펴본 다음에 슈퍼비전, 컨설테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구 드시고 동기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이론은 우리가 행정조직의 조직 모형을 볼 적에 신고전 모형에는 인간관계도 있지만 많은 동기이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전략으로 신고전 모형에서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도 생산성은 높여질 수가 있다라고 이거 봤던 거거든요. 동기이론. 첫 번째, 동기란 뭘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또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적, 가슴에서 우러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라고 합니다. 뭐 학자들은 욕구와 동기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같이 씁니다. 욕구든 동기든.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동기의 기능을 보면 어떤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기능 또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기능 또는 어떤 행동을 나아가도록 하는 지향하는 기능 또 어떤 여기 뭐 살펴볼 필요가 없지요. 어떤 행동을 하는 출발 기능 또 어느 쪽으로 나가는 지향 기능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을 더 잘하게 하는 강화 기능 또는 활성화 기능이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치지 않게 하는 지속적 기능 이런 기능 등을 동기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현재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활성화시키고 강화 기능이죠.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고 지속적 기능 등을 동기가 합니다. 그 때문에 조직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동기,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동기 이론을 보겠습니다. 동기 이론을 보시면 동기이론에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내용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론이 되겠어요. 무엇이 이 내용이론은 적진 않겠지만 내용이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나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아질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또 그런가 하면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등은 모두 내용 이론.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조직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무엇을 왓입니다. 왓.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과정 이론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조직 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열정이 그득차게 할 수 있는가? 하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기이론 중에 내용이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그리고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아질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그리고 허스버그의 동기유생 이론을 다뤄볼 것이며 거기에다가 바이너가 제시했던 귀흰 이론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기이론, 목차가 깊어지니까 내용이론을 보겠어요.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반드시 노트 정리할 때는 메슬로우의 이론이 나오면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설이 나오면 반드시 그 옆에다가 알더퍼의
ERG 이론을 같이 붙여서 그림을 나란히 그리는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서를 보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동기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단계를 나눴어요. 가장 저수준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는데 그것을 크게 대별을 해서 존경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이렇게 불렀고, 자신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어요. 일부에서는 이 결핍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했고, 성장의 욕구는 실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생존의 욕구와 실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는 생존의 욕구의 한 구성 요소죠. 생리적 욕구와 생존 욕구 다른 겁니다. 생존의 욕구. 그러면서 인간들은 매 순간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간다. 그리고 인간들은 욕구를 충족할 때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욕구 이행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매슬로우 인본주의자였어요. 이 이론을 알더퍼는 똑같이 이 이론을 똑같이 그리면서 여기를 좀 현실적으로 나눴습니다. 안전의 욕구를 좀 현실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안전의 욕구를, 또 존경의 욕구도 좀 이게 절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안전의 욕구에는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일면 눈물이 난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물을 마시다가 물이 폐로 들어가면 사례가 걸린다든지 재채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죠. 그런가 하면 폭력으로부터 안전, 공포로부터 안전, 이런 사회적 수준에서 나오는 이런 그걸로 인한 안전은 사회적 수준의 안전일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생리적 수준의 안전과 사회적 수준의 안전으로 나눈 다음에 생리적 수준 안전까지, 여기를 존재의 욕구라고 해서 existence needs 이렇게 썼어요. 다음에 사회적 수준의 안전, 사회적 욕구, 다음에 존경도 2단계로 나누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경하고 싶은 욕구, 자존의 욕구 둘로 나누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하고 싶은 욕구까지를 합쳐서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 이렇게 썼던 거였어요. 그리고 자존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합쳐서 성장의 욕구, growth needs 이렇게 해서 ERG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알더퍼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알더퍼는 인간들은 매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저수준에서 고수준의 욕구로 이렇게 상향 충족시켜간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하기 때문에 좌절퇴행이라는 하향 충족의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순간의 인간들은 이 3가지 욕구를 동시 충족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단지 어떤 욕구가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됐을 뿐이지 매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그리고 성장의 욕구를 동시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옛날에는 사회복지사 1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1급은 진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숫자도 적고 쉽게 합격을, 아무리 뭐 합격률이 높다 해도 쉬운 비율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존경의 욕구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를 했어요. 존경의 욕구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회복지사 1급이 아니면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뻔히 들리는 소문에 보면 모멸감이 느껴져. 요즘엔 사회복지사 1급은 거기다 안 쫓겨나려고, 아니면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그 등급이 존경의 욕구에서 떨어진 것이고,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존경의 욕구를 넘어서 진짜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보람이 있잖아요. 자아실현까지 이뤄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회복지사 1급이 그 소속의 욕구나 안전의 욕구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기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신분보장이죠. 안전의 욕구는 신분보장, 연금, 보험. 자, 이런 것은 안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 노조가 강한 지역과 같은 게, 또 강한 의사와 같은 경우는 노조는 이 정도 되어 있죠. 노조, 안전의 욕구와 더불어 소속 예정의 욕구,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 또 많은 어떤 동아리, 어떤 팀을 구해, 동아리는 소속 예정의 욕구죠.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모임에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또 마라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부 이건 소속 예정의 욕구가 되겠어요. 자, 무엇을, 여기 저와 인연을 맺은 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무엇 때문에 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게끔 이렇게 고생을 사서하게끔 했는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먼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개설과 알더퍼의 ERG 이론을 봤습니다.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지면이 좁으니까. 다음에는 3번. 맥그리거의 X, Y 이론이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X, Y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조직 목적 달성은 조직 성원들의 열정과 성원에 의미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 성원들, 회사 구성원들을 동기가 막 열정에 불을 붙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하던 맥그리거는 조직 구성원들이 똑같지만은 않더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어느 조직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사에 충성을 하며 자기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근면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면종복배를 아주 드러내놓고 면종복배를 하면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타인과 해서 무조건 경쟁을 통해서 이겨 먹으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결코 같을 수가 전혀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똑같은 관리 전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집단을 하는 거죠. 두 사람 집단으로. 자, 미래, 여기 4번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이론. 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둘로 이렇게 나눈 거죠. 무미한글로 X 이론, Y 이론. X이론의 인간관, X이론에 있는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X이론에 남의 나태하고 단기 이익에 집중,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있고 하는 인간, 이기적이고, 그에 비해서 Y론적인 거는 상당히 이타적이고 나한테는 부지런, 근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지리스로 본다면 미숙한 존재의 인간이라고, 이런 사람을 성숙한 존재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철저하게 지시, 감독, 통제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끌고 가야 된다. 안 끌어가면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에 비해서 Y론적 성숙한 존재의 인간에 대한 관리 전략은 그냥 위임, 자율, 참여 이런 등의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조직 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본다. 관리 전략에 달려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맥그리거의 XY론이고, 접근하는 방법은 와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한 판에 같이 그렸습니다. 한 판에 같이 그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이 있습니다.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은 일명 욕구 충족 이원설이라고 합니다. 욕구 충족 이원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을 바로잡아 놓은 이론인데,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만족의 반대말을 불만족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요인을 두 요인으로 나눕니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만족 요인. 그래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 이렇게 부른 거였어.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으로. 동기 요인인 만족 요인은 일 자체. 또 그러면 자기 발전에 관련된 요인들은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위생 요인은 인적 환경 요인, 물적 환경 요인을, 어제는 환경 요인을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회복지 실천 초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 적에 환경 요인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간다면 아주 안정적이고 업무 처리에 대한 역동적 병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거에는 참으로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곳에, 다시 말해서 위생 요인이 굉장히, 불만족 요인이 대단히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적 자원은 어찌 몰라도 물적 환경, 보수가 많기를 하나, 아니면 집에서 회사가 가깝기를 하나, 아니면 무슨 사무 기자재가 빤뚜덕이를 하나, 이런 등등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녀 회사를? 위생 요인보다
동기 요인이 더 커서 다니는 거거든요. 위생 요인보다 동기 요인이 더 커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컸던 것이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 자꾸 줄어들면서, 아니면 만족 요인은 일 자체는 정말 재밌다고 해서 만족 요인은 똑같은데 문제는 불만족 요인인 위생 요인인 보수 문제나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 문제나 아니면 물적 환경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이 서서히 짜증이 묻어나게 되면 이제는 열정이 자꾸 시들어서 나중에는 좌절, 무관심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열성, 침체, 좌절을 거쳐서 무관심까지. 바로 그게 뭐냐고 우리가 소진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진이 가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데, 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너무 길어서 그걸 또 악용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악용해서 몇 년씩 뭐냐면 악용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대부분 도태가 돼야 돼요. 어제는 우리의 현실을, 실천 현장의 현실을 잘 보이기 때문에 바로 허스버그의 동기생 요인,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요인, 보수가 얼마냐, 작업 상황은 어떠냐, 또 조직 구성원들의 팀장의 성질은 어떠냐, 옆에 있는 동료들의 성질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다 인적 환경 문제, 위생 요인 문제, 불만족 요인 문제예요. 월급 올려주면 만족 요인 높아질까? 월급 올려주면 불만족 요인인 위생 요인이 줄어들 뿐이지 일 자체가 더 재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일이 또 어떤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재밌어졌다고 해서 월급이 낮은 걸로 인한 불평 요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개의 요인이니까. 그래서 먼저 내용이론으로 이렇게 맥그리거와 아지리스, 또 여기 허스버그, 또 앞에 봤던 메슬로우와 알더퍼의 이론을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정 이론을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과정이론, 과정이론 되기 전에 잠시 하나 더 5번 했어요. 6번. 귀인이론. 아주 한꺼번에 지우고 내용이론에서 귀인이론을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 웨이너 또는 독일어식으로는 바이너의 귀인 이론이 있습니다. 웨이너 또는 바이너의 귀인 이론이 있는데, 여기 귀인은 그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는가? 그것을 어디에 귀속시키는가? 성공,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웨이너 또는 바이너의 귀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성공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을 네 가지로 들었는데, 먼저 내적 요인으로는, 성공 실패를 가진 내적 요인은 그 사람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두 가지를 들었어. 여러분들도 당연히 성공의 것은 능력이 없으면 타고난 부모로부터 자질도 약하고 그동안 잠시 놀아도 공부를 안 했더라면 앞으로 남은 고령화 사유를 최대한 선용해서 능력을 지구력으로 가발을 해야지요. 지구력으로. 능력이 없으면 노력의 시간 확보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애와 공부를 못한다는 애가 아예 천재급인 애와 비교한다면 실익이 없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주변의 동료는 별 차이 없습니다. 단지 먼저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30분씩 더 썼다든가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보다 탁월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짜증나다고 멈췄을 때 그 친구는 아날로그,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협치, 거버넌스인데 그것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문자로 누를 때 그 사람은 찾아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지요.
바로 그런 노력이 있어서 그건 내적 요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외적 요인은 운, 그리고 곤란도, 문항의 곤란도, 얼마나 시험의 검사의 곤란도.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밖으로 줘요. 이렇게 나눴고,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누냐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정 요인과 불안정 요인으로 나눴어요. 자, 내적 요인인 노력과 능력이 있을 때 안정 요인은 뭐예요? 노력은 매 순간순간 하고 안 하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중간고사 보기 하루 전이면 열심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한두 달 가는 나 몰라라. 노력은 불안정 요인이 있죠. 노력은 불안정 요인이에요. 능력은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자질에다가 끈기를 가지고 투자한 결과,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능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소질이라고 그러고 능력은 이것은 한 번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안정요인이에요. 능력은 안정요인입니다. 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밖으로부터 뭐 초월자가 주었다고 그러니까 운. 지금 이건 서양의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운. 또 검사의 곤란도 다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 곤란도를 불안정 요인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시험까지 통계를 치려보면 그래도 거의 비슷한 커튼에 나온다. 그래서 문항 곤란도, 검사의 곤란도는 이렇게 안정 요인에 둡니다. 다음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통제 가능 요인, 통제 가능 요인과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통제 가능 요인 어떻습니까? 노력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노력. 능력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내 맘대로 들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첼로에 장하나가 된다거나 아니면 소프라노에 조수미가 된다거나 아니면 축구에 차범근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수영에 박누가 된다거나 박태환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맘대로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능력은 통제 불가능 요인이에요. 운은 밖으로부터 통제 불가능. 곤란도 나와는 무관한 게 역시 통제 불가능 요인이에요. 그러면 내 맘대로 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요인, 내적 요인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통제 가능 요인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돼요. 뭐가 있어요? 내적 요인 두 개 중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이잖아요. 노력. 노력만은 내 의대로 내 맘대로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공 실패를 어떤 사람은 올해 재수가 없었어. 운을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 왜 올해 이렇게 늦게 어렵게 낸 거야? 다른 사람 다 박아놓은 사람도 있고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해서 기가 죽는 사람도 있고 성공 실패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접근할 적에 그 사람의 동기유발은 타고나게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공 실패의 원인을 찾느냐를 가지고 한 것이 웨이너, 바이너의 귀인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과정이론.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과정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이 브룸의 VIE 이론이 있습니다. 브룸의 VIE 이론이 있어요. 브룸의 VIE 이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적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성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면 열심히 노력할 것 같은 가슴이 뛸 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부름이 그걸 비판하는 거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굳이 성과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노력하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이 성과,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합격이죠. 이 성과인 합격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제시하는 보상기대까지가 제시되어야 가슴이 뛰지. 열심히 하세요. 합격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슴 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가슴 뛰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성과 기대나 성과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바로 유인가, 가슴을 뛰게 하는 이게 바로 밸런스라는 거죠. 밸런스라고 합니다. 성과 합격이라고 이건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건 수단. 뭐 영 안 써도 됩니다. 인스트루먼털리티. 그리고 기대. 익스펙턴시. 이것이 뭉치고 특히 이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가슴이 벌떡벌떡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과 정도 제시해서 가슴 뛸 리가 없으니까 바로 요걸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성과로 인한 보상이, 성과로 인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제시가 있어야 가슴이 뛰게 된다 하는 것이 브룸이나 라우러의 VI 이론,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공정성 이론도 있습니다. 제목만 적겠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회사에 투자하여 받은 반대급부를 타인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동기 유발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헌신도 있지만 자신의 성별, 남자나 여자냐, 기혼이냐 미혼이냐, 애가 몇 살이냐, 아니면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위험 발생도가 크냐 작냐,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투입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내가 회사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적당하다고 느끼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계속 이어가지만 뭔가 서운함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받을 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충성심은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공정성 이론, 아담스의 균형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과 같은 반대급부를 타인이 투입해서 받은 반대급부와 비교를 해서 만족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동기유발의 정도나 강도는 달라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 되겠어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런가 하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어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 로크의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간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 꿈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설정한 목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또 앞에서 이끄는 리더는 자녀나 학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결코 목표를 양보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네가 뭐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남은 창창한 몇십 년에 남은 그 미래는 어떤 길로 나갈지 몰라요. 꿈은 자기 자신만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야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이걸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골 세팅 시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외에도 많은 또 다른 이론도 있겠으면
퀸의 뭐 가치 경쟁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 다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정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기이론이 안 나왔다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끌고 가는 힘, 리더십도 있고 그야말로 뭔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내적 충동 상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이론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허스버그의 동기유생이론을 가지고 봤는데 그것이 허스버그의 동기유생이론에서 이제는 파장되는 것이 여기 교재에 있는 슈퍼비전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슈퍼비전 보세요. 자, 이제는 지워버리죠. 슈퍼비전. 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념은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지시,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지시, 감독, 통제를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본래 이 슈퍼비전은 위에서 보다. 여기 슈퍼비전, 위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슈퍼비전의 출발은 행정적 슈퍼비전이에요. 지시, 감독, 통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업무가 넓어지다 보니까 모르면 못 가르쳐. 모르면 못 끌어가. 그래서 이제는 교육적 지도자로서의 정보 제공이나 지식기술의 전수를 하는 것도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점 넘어서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고 클라이언트 숫자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스스로 심신을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지적, 소위 지지 앞에는 상담, 지지적 지도자로서의 상담을 하는 것도 역시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슈퍼비전이란 행정적 상급자로서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 통제를 수행하과 동시에 넓어져가는 업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며 심신상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지적 지도자로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것을 슈퍼비전이라고 한다. 여기 맞으면 심리치료. 이게 바로 슈퍼비전 아니겠습니까? 슈퍼비전. 이것이 모두 합친 거죠. 합쳐진 거. 슈퍼비전입니다. 거의 거의 본 슈퍼비전이란 사회복지조직의 직원이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원조활동이니까 좋습니다. 원조활동. 지식감독 통제하고 정보 제공이나 전수하고 상담의 침도 치료를 하는 등 원조활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조활동.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하고 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슈퍼바이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슈퍼바이저 역할 그 나와 있는데 목적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간관리자이다. 일선 사회복지사와 행정가 양쪽의 책임을 진다. 또 사회복지들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간접, 여러분 4번 보세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와는 간접 접촉을 한다. 간접 접촉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돕는다 다져 있고 슈퍼비전은 하나의 과정이다. 슈퍼비전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중간관리자이다. 또 일선 사회복지사와 행정가 양쪽의 책임을 진다. 또 그런가 하면 4번에 사회복지사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간접 접촉을 한다. 또 그러면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판서지 한 점을 보시고 다음에 거의 슈퍼바이저의 자질.
자, 슈퍼바이저는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 양쪽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진다. 또 그러면 원조, 중간 관리자로서 원조를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어떤 형이 지시감독 통제 방식이든 아니면 정보 제공이든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이런 원조를 해나갑니다. 슈퍼바이저가 갖춰야 될 것은 거기에 보면은 풍부한 지식. 눈으로 보지만 한번 쓰세요. 풍부한 지식. 또 그런가 하면은 실천 기술. 다 알지만 실천 기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접근 용이성. 슈퍼바이저는 용이성 중요 표시하시고. 또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거기처럼 진지한 자세. 또 그런가 하면은 솔직성. 그리고 긍정적 보상. 이런 등. 잘하면 잘한다라고 아주 칭찬과 격려를 거듭거듭하는 거죠.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상을 하자는 거죠. 특히 접근 용이성도 있다는 것은 풍부한 지식, 실천 기술, 진지한 자세, 솔직성, 또 긍정 다 되는데 접근 용이성도 슈퍼바이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슈퍼바이저가 언제나 웃음도 없고 무게만 딱 잡고 앉아있으면 일선 사회복지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접근 용이성도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컨설테이션 나와 있네요. 거기 슈퍼바이저 역할 우리가 이미 적은 걸 행정적 상급자로서, 교육자로서, 상담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한다. 그런데 컨설테이션 자문이 있습니다. 컨설테이션이란 뭘까? 슈퍼비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쭉 읽어보시되 2번 슈퍼비전과의 차이점. 슈퍼비전은 행정적 상급자인 슈퍼바이저의 접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컨설테이션은 그 자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슈퍼비전은 수직적 권력관계, 행정권력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컨설테이션은 수평적 협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수평적 자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슈퍼비전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해서 컨설테이션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전문가의 역할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을 하느냐? 수직적 관계냐 수평적 관계냐? 그리고 어떤 성향이 강하냐? 행정가의 성향이 강하냐? 전문가의 성향이 강하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슈퍼비전과의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3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소진, 번아웃이 나와 있죠. 번아웃.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쳐버린, 생각하기조차도 싫어버린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거기 박스의 2번 소진의 단계. 처음에는 그야말로 동기요인, 만족요인 때문에 일이 재밌어서 위생요인은 참으로 열악하게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재밌고 막 뿌듯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열성. 근데 가면 갈수록 변화 가능성도 없고 그걸 지원해 주지도 않고 슈퍼비전도 없고 그러면 침체가 되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나중에는 무관심 상태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소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소진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하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행정은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렇게 인사행정을 너무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만 하기가 그래서, 그러나 동기론을 먼저 앞서서 자료 배포용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컨설테이션, 소진까지 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재무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